소소한 듯하지만 결코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 음식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분을 모셔봤는데요. 바로 박준우 셰프님 옆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은 그 OTT 넷땡땡 네. 열면 바로 그냥 1위, 랭킹 1위 계속 뜨고 있어요. 네. 저 아직 클릭 못 해봤는데 어쨌든 흑백 요리사가 인기입니다. 이미 셰프 테이너 이렇게 이름을 좀 알리신 것 같은데요, 셰프님께서. 이게 언제부터 붙은 이름인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됐죠. 10년 뭐 전쯤. 마스터 셰프니 냉장고 부탁해니 이쪽에서 한 10명 정도 이렇게 나오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셰프랑 엔터테이너 해가지고 셰프 테이너라고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중에 네. 끼게 됐습니다. 꽤 오래되신 흑백 요리사 이후에 또 어떤가 연락 많이 요즘 또 오나요? 이거 되게 민망한 말씀인데 한 5분 나왔나요? 제가 잠깐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예전에 연락하던 작가 PD들이 연락 와서 뭐 하자 저거 하자 이래가지고 네. 갑자기 인기가 좀 있긴 하구나.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분 1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제 그 월드시사 W9 네. 또 국제 이런 것들 많이 다루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주제는 세계 음식 어디까지 알고 있나? 네. 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알파고 기자님은 올해만 비행기 한 60번 탔죠? 네.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세계 음식 많이 접해보셨잖아요. 네, 어떤 거 내가 먹었던 것 중에 가장 특이했던 거, 맛있었던 거? 저는 제 기억에 남는 이 음식 진짜 맛있다고 했었던 거는 마카오에 있었던 포르투갈 할아버지 할머니가 운영하고 있는 가정식 레스토랑에서 감파스? 건가요? 감바스? 예. 새우 요리? 예, 새우 네. 요리였어요. 저 그 감파스를 여러 번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아. 감파스는 거기서 처음 먹었어요. 마카오에 가서 네. 포르투갈 음식. 예, 포르투갈 음식. 제가 마카오가 좋아하는. 이제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니까 아, 그 문화가 그래서. 이제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 간대호님 어떻습니까? 예전에 대만 갔을 때 네. 그때도 감기가 걸렸거든요. 제가 오늘도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데 계속 감기? 예. 그때 대만에 한 12월, 1월에 갔을 때 비가 오는 날 감기가 걸려서 그랬더니 대만 친구들이 오리탕 집을 데려갔어요. 오리탕. 대만 오리탕. 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마늘을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생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 들어가는 거에 다 생강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생강 진짜 많이 먹어요. 네. 그 오리탕 먹고 진짜 그 다음날 거뜬하게 좀 이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었군요. 네네. 2년 전 내내. 사실 맛있는 걸로 치면은 튀르키예. 튀르키예. 역시. 저 일부러 튀르키예를 패스했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센스 이렇게 있었어요. 얘기할 줄 알고 튀르키예는 정말 근데 우리가 케밥 이런 거는 이제는 튀르키예 음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네. 너무 전 세계에서 많이 서울에 파는 너무 많죠. 네, 그렇죠. 서울에 서울만 진짜 하더라도. 많고 튀르키예가 네.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제가 이번 계기를 좀 묻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세계 3대 요리. 3대 요리. 자, 그걸 누가 정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태리 사람들이 너무 분하더라고. 누가 마음대로 프랑스가 거기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왜 중국이 거기 있어 우리가 들어갔어야 된다 이런 말도 삼대 하는데 요리가 그러니까 어디 중국, 프랑스, 튀르키예. 중국, 프랑스, 튀르키예. 그렇게 튀르키예. 됐어요? 네. 뭔가 이렇게 기분이 언짢긴 누가 하네. 정한- 네. 그래서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거 누가 정한 거냐고? 네. 네. 혹시 적어도 저희 업계는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이런 불만을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저희들 사이에서도 이제 기자를 하다가 요리를 하는 분이 있고 요리를 하다가 이제 칼럼 쓰신 분들이 있고 한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거는 대부분
일본 신문 예. 기사에서 번역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네. 뭐 저도 이제 크로스체크는 안 했습니다만은 네. 저희끼리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기사를 짤막한 화제성 기사를 하려면은 뭐 3개, 뭐 사실 5개도 많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세계 3대 무언가를 세계 3대 뭐 미스터리, 네네. 미스터리, 세계 3대 네. 미식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이 이제 다루셨던 기사를 한국에서 번역해서 많이 쓰신다고 하죠. 아, 하다 그러면 뭐 보니까. 일본 그 이제 중국 음식하고 한국 음식 진짜 완전 다르긴 한데 네. 이태리 음식하고 프랑스 음식은 그렇게 달라요? 주위에 프랑스, 이탈리아 친구분이 없으시군요. 많은데 그 얘기하면 되게 뭐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다들 사람들 뭐라고 손절? 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와, 그렇죠, 그렇죠. 네. 둘 다 네, 맛있다. 네.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미식 지도라는 네. 뭐 접근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세계 지도, 유럽 지도를 보면은 네. 일정 부분 이상은 버터 문화권, 일정 이하는 이제 올리브유 문화권. 네네네. 그 다음에 맥주 문화권, 와인 문화권, 보드카 문화권 이렇게 나누는 이제 재밌는 지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보자면 프랑스는 약간 버터와 버터죠. 와인,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는 올리브 오일과 와인 이 문화권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셰프님 벨기에 오래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벨기에에서 한 7년 살았고 오. 파리에서 1년 살았고 한국 돌아왔습니다. 네. 파리에서 계셨고, 네. 네. 그럼 유럽 음식은 뭐 많이 아셨을 거, 많이 접하셨을 것 사실은 같고. 서유럽 전문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네. 뭐 유럽 음식을 많이 얘기하고 다니죠. 그러면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지금 활동을 하시니까 동서양 어떤 음식의 문화, 뭐 네. 여러 가지 맛의 차이 이런 걸 가장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동서양의 식문화 차이라고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네. 당장 말씀하신 그쵸, 올리브와 뭐 이런 그쵸. 것들. 아까 마늘과 생강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테고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나누자면은 굉장히 이제 양분화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또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네. 뭐 세계 3대 어쩌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 개로만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근데 같은 동양에서도 같은 서양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많지만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본 바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채소를 먹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뭐 간 얘기 많이 하죠. 서양은 너무 짜게 먹는다 뭐 네네. 이런 얘기 하지만은 이제 그거는 나라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고 채소 같은 경우가 서양권이 좀 생으로 먹는 바로바로 먹는 샐러드류의 접근이 많은 것 같고요. 동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려서 불려서 조리해서 좀 먹는 익혀 먹는. 네, 나물이 됐든 볶음이 됐든 네, 뭐 음. 중국의 뭐 채소나 건 버섯들 네. 볶아서 많이 먹죠. 한국은 뭐 나물 워낙 유명하고요. 네. 이런 문화가 있다면은 서양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네, 샐러드로 생으로 그때그때 뜯어서 먹는 생식 문화가 더 있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네. 간이 다른 이유는 이제 음식을 먹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서양에서는 좀 더 양념에 집중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국물을 먹는 문화다 보니까 그 염분이 이제 퍼져 있는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서 먹으면 좀 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었는데 이거 외국 음식에 대한 거는 아닌데 네. 그 불닭볶음면 네. 그런 거 엄청 인기라 그러고 네. 실제로 외국 가면 정말 많이 파는 걸 네. 봤는데 네. 요새 아까 우리가 좀 국뽕 분위기이다 보니까 네. 뭐 K푸드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유럽에서는 그러면은 이 한국 음식 네. 진짜 어떻게 반응하는지 진짜로 그 불닭볶음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네. 그런 거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거 맞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해 못하는 부분이긴 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음식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한식이 유행했던 부분이 있다면 불고기나 갈비 같은 거, 코리안 바베큐가 그렇죠.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맛과 분위기죠. 예. 가운데 불판을 두고 이제 나눠 먹는 분위기와 약간 달콤 짭짜름한 그 간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소고기의 맛과 함께 퍼졌던 것 같은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이제 MS류의 감칠맛이 있어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또 이제 매운맛이라는 중독성도 있겠지만 네. 가장 큰 부분은 바이럴이죠. 네, 과거에 갈비와 불고기 이런 것들이 뭐 영상이나 사진으로 돌려면은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개인 대 개인에서 이야기가 돌았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뭐 릴스니 쇼츠니 뭐 인스타그램이니 영상과 사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컨텐츠화해서 자율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챌린지가 네, 네. 시작이 되면서
이 제품이 유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정은 기자가 그 닭볶음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여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뭔가 맛도 맛이지만 진짜 챌린지 누가 이기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약간 놀이문화의 일종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국내 드라마를 봐도 남자 여자 주인공이 서로 이제 매운 거 누가 더 많이 먹나 누가 더 빨리 먹나 중간에 물 안 먹기 뭐 이런 거 시합 뭐 이런 거거든요. 중간에 물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약간 엔터테인먼트 약간 예. 이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닌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서양 유럽권에서는 한국 음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좀 뭔가 이제 한류 열풍이 있다고 하기는 네, 하는데 솔직히 좀 과장된 것도 있을 것 같고. 동양 음식, 한국 음식. 예. 그러니까 서구권에서는 이제 동양 음식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이슈가 됐던 건 아마도 이제 터키 이쪽 음식. 네네. 그 기준에서는 동양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 오리엔탈 뭐 이러면서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 뭐 스시 같은 스시라고 거, 하는 예. 뭐 회나 초밥 같은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중국 요리야 뭐 어마어마했으니까요. 항상 이 음식의 유행은 이민자들과 함께 그렇죠. 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미국에서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파스타니 피자니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이제 중국 음식이 있었고 베트남 음식이 있었고요. 특히나 재밌는 얘기가 유럽권에서 케밥이 제일 맛있는 나라는 독일이라고 하고 카레가 제일 맛있는 나라는 영국이라고 하고요. 아, 몇 인도가 년 전인가. 그다음에 쌀국수가 제일 맛있는 나라는 프랑스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식민지. 네, 그 식민지. 이민자들 때문에 그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베트남 이후에 태국 요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네. 똠양꿍처럼 막 시고 맵고 단맛도 있고 네. 한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죠. 음. 근데 과거에는 정부 차원에서 궁중 요리나 아니면은 좀 무난한 음식들을 많이 이렇게 홍보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젊은 층들이 SNS를 이용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궁금증에서 어떤 밈화된 것들, 그 다음에 트렌드가 된 것들이 돌면서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인터뷰 몇 번 했었는데 유행을 탔던 게 고추장 버터. 고추장에 버터를. 고추장 버터? 그게 무슨 이게 맛일까요? 보니까 고추장 버터를 그러니까 고추장과 버터를 섞어서 이제 별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저도 모르게. 이 마인드 때문에 우리나라 음식이 한식이 국제화 안 되고 있어요. 너무 뭐가 보수적이에요. 어때서? 아 드셔보셨어요 그렇게? 아니요. 아 근데 저희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버터랑 간장이랑 밥에 그렇죠. 비벼 먹는 아, 거는 간장 했었는데 간장 버터. 그런데 고추장 버터는 아직 시도해 본 적이 한 번도 그러게요. 없어요. 어렸을 때 좀 잘 사셨나 봐요. 저희는 마가린 간장이었는데. 아, 저 마가린. 마가린. 마가린 맞아요. 간장 그래서 기억나요. 간장 버터는 워낙 잘 맞죠. 예. 근데 이제 고추장 버터가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상품화된 경우도 있고요. 막상 근데 생각해 보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처음에 들을 땐 거북했는데 막상 또 생각해 보면은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사실 저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론적으로는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의외로. 버터의 감칠맛과 네. 고추장에 이제 발효된 감칠맛이 있을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음식, 전통적인 한국 음식이랑은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외국에서 생각하는 특정 국가의 음식이라는 것은 당연히 현지에서 태어나서 쭉 살아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은 절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실루엣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한식이기 때문에 막말로 저기 뭐 불닭볶음면이 한식과 크게 그쵸. 일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렇죠. 한국의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김치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불닭볶음면 넘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영해진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네네. 고추장 버터처럼 네.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음식이 있잖아요. 전 세계 음식을 또 그렇죠. 많이 드셔보셨을 네. 거고 좀 한국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음식들 또 없을까요? 이거 먹으면서 너무 어려웠다 뭐 이런 아, 거 예, 예, 예. 개인적인 경험 좋습니다. 제가 음식을 크게 가리지 않는 편입니다. 되게 무던한 성격이라고 얘기 많이 듣는데 네. 정말 어려웠던 게 다큐멘터리 촬영이 있어서 그 박찬일 셰프님과 둘이서 아이슬란드를 갔어요. 네. 그 다큐멘터리의 주제가 홍어였습니다. 어. 네, 삭힌 홍어가 주제였어요. 전라도 음식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제작진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전 세계에서 3군데가 먹는데요. 홍어를. 네, 그러니까 한국과 아이슬란드와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이제 아이슬란드에 삭힌 홍어를 먹는다는 게 되게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도 촬영을 갔던 거죠.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웠던 시절에 그 지역에서 이제 뭐 홍어가 잡히는 거고 이제 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삭혀지는 거죠. 그걸 먹었던 건데 이제는 먹을 필요가 없죠. 이제 경제도 많이 올라갔고 수입 수출도 뭐 당연히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명절 같은 날에 과거의 조상들이 어렵게 먹었던 음식이다 그러면서 1년에 한두 번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네, 근데 그걸 먹었었는데 네. 너무 신기한 접근이었던 게 네. 홍어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어려워해요. 저는 네. 약간 그냥 좀 뭐 몇 번 어렵습니다. 트라이했지만 조금 아, 실패. 홍어 네. 좋아. 저 한 번 했는데 네. 방송이 중단될 뻔했어요. 쓰러져가지고. 홍어 먹다가 네. 아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잘 좋아하는 드세요? 편이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먹고 나서 대중교통을 탈 때 미안해서 그렇지. 음. 한국의 홍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콤한 맛이 있는 김치와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맛이 있는 돼지고기 그리고 뭔가 그걸 싹 내려주는 탁주를 먹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삼합 약간 예. 이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요리적인 접근에서는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아이슬란드에서는 삭힌 홍어에 양 기름을 뿌려서 먹어요. 네. 양갈비 스테이크나 양꼬치 드시면은 그 네네네. 양 저 특유의 향이 오히려 나죠. 그런 거를 먹을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진짜로요? 아, 왜냐면 양이 왜요? 들어가면 또 저 유전자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 양꼬치 좋아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그 셰프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그 삼겹살이랑 같이 먹는 거랑 네. 약간 비슷한 좀 맥이 통하는 근데 것 이제 같은. 기름이니까. 이거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삶거나 삶죠. 돼지고기를 삶아서 예. 그나마 있는 돼지고기의 향을 뺀단 말이에요. 예. 뭐 약재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아이슬란드의 경우에는 양 기름을 정말로 추출을 해서 극대화합니다. 이 느낌이 어땠냐면은 물론 소금 간을 하긴 하는데 이 홍어를 씹으면은 뭔가 그 아모니아 특유의 네. 위로 이렇게 찌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강렬한 향과 함께 양기름의 그 무거운 녹진함이 혀 이렇게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임팩트가 느껴집니다. 약간 상상이 좀 안 안 되기는 되긴 하네요. 하네요. 네. 상상이 안 가는데 언제 한번 트라이를. 근데 지금 국내에서 홍어도 잘 못 먹는데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웬만한 건 다 먹겠는데 사실 중국의 그 전에 중국 아니고 대만에 여행 갔을 때 그 취두부 취두부요. 냄새 저는 아직은 그 장벽은 좀 못 넘었습니다. 취두부도 힘들죠. 셰프님은 프렌치 요리가 좀 전공이시죠? 주로 많이 전공은 하시죠? 맞습니다. 네. 프렌치 요리는 네, 그게 프렌치 뭐 요리 전공이신데 벨기에 계셨대요. 벨기에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프렌치 가게- 프라이스인가 아니면 벨기에 프렌치인가. 프렌치 이렇게 프라이즈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는 게 많죠.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감자튀김의 원조가 어디냐라는 네. 거죠. 알고 계신 버전이 뭐예요? 저는 항상 좀 약간 권력에 붙어 있는 네네네. 스타일이니까 권력이라면? 뭐 무슨 벨기에인가 무조건 프랑스지라는 큰 나라에. 큰 나라에. 무조건 큰 나라면 그쪽에 네. 붙은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동의합니다. 네. 아니요. 정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네, 네. 프렌치 프라이즈라는 이름이 나온 게 한 두 가지 이제 어원설이 있는데 네. 확인되는 바는 없죠. 네. 첫 번째는 벨기에 사람들이 먹던 방식인데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그걸 먹는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쓰는 걸 보고 이게 프랑스 음식이다라고 했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 길쭉한 네. 감자의 형태, 그러니까 이제 요리 영어로 프렌치 방식으로 썰어라. 라는 그 설이 용어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계속 찾아보니까 나왔던 게 이것은 프랑스일 수도 있고 벨기에일 수도 있고 독일일 수도 있다. 독일까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접근에 따라 다른 건데 독일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프렌치 프라이즈를 만드는 방식이 뭐죠? 썰어서 딥프라잉 그리고 이제 튀기고. 많은 양을 튀기는 거. 네네. 시란 말이에요. 많은 양을 기름에 듬뿍 담가서 튀긴다는 거죠. 그 조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든 것이 독일 사람이다. 라는 거죠. 답을 원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예시를 더 추가한 거죠. 이것이 프랑스일 수도 있고 벨기에일 수도 있고 독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대중에게 처음 선보인 게 파리 만국박람회. 또 그렇습니까? 근데 또 네. 벨기에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두 번이나 볶아요. 한 번 볶아다가 두 번이나 말- 튀기죠. 예, 예. 또 얘기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을 식물성 기름에 주로 튀기는데 네. 벨기에 사람들은 말기름이나 소기름, 돼지기름, 동물성에다 튀긴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레시피에 대한 것이고 이 프렌치 프라이즈라는 음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원조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 오늘 오신 김에 이제 프랑스에 좀 집중해서요. 네. 프랑스의 독특한 식문화가 혹시 있다면 혹은 조리법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막 그 뭐 오해들 있잖아요. 네. 오해와 진실들 뭐 혹시 생각나시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최근에 강연을 하나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프랑스 음식이 약간 화려하고 되게 멋진 음식이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동의를 못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음식은 약간 부르주아 음식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한국 정부가 과거에 궁중 요리와 사찰 음식으로 한국 음식을 홍보하고 싶었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랑스 음식의 이미지가 프랑스 부르주아의 음식들의 이미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음식이 화려한 음식,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는 오해 아니면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한국도 고급 음식과 서민 음식이 있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나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랑스 음식의 오해 중에 가장 큰 거는 프랑스 음식은 화려하다. 네, 서민 음식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네. 그것이 있을 것이고 네. 전 돈가스가 재밌는 것 같아요. 왜요?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은 기름에 담가서 튀기죠. 근데 뭐 독일의 슈니첼 네, 네. 아니면은 뭐 이탈리아의 그 밀레네제 방식으로 튀겼다는 돈가스 같은 경우에는 튀기지 않습니다. 지집니다. 오,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전 부치듯이 아, 그래서 그 맛이 얕은 났구나. 네, 네네. 얕은 기름에다가 지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또 이제 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돈가스 슈니첼 같은 경우에는 지졌을 때 그 표면에 기포가 이렇게 올라와야지 정말 잘 튀긴 돈가스라고 네. 하고요. 한국은 이게 올라오면은 이거 반죽 겉돈다고 뭐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때 그런 표현들. 네. 술 한 모금도 안 마셔봤다는 우리 알파오 기자님. 아, 예, 예. 하지만 다양한 음식을 좀 접해주셨을 것 같은데 튀르키예는 우리 지금 뭐 이미 말했지만 미식의 나라잖아요. 이 중동 혹은 튀르키예만의 어떤 독특한 음식 있으면 좀 소개해 아니, 주세요. 사실은 왜 튀르키예는 이렇게 미식의 나라 떴는지를 네, 네. 역사적인 설명이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좋습니다. 네. 이제 튀르키예는 예전 이제 100년 전까지 오스만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새로운 땅이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이제 합류가 되면 그럼 이제 그 거기에다가 도지사가 임명돼가지고 거기 있는 문화, 음식, 인구, 종교 다 이렇게 보고서를 하고 수도에 보내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것도 이제 수도에 가요. 그래서 예멘에 있는 그 커피 문화가 이스탄불에 와서 이스탄불에서 1500년대 커피숍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네. 예멘에 합류되면서 예멘에 있는 커피 문화 다 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예멘도 있고 북아프리카도 있고 뭐 슬라브족들도 있고 루메니아, 뭐 헝가리, 뭐 그리스, 불가리아, 아랍 애들도 있고 튀르키예 원래 그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아르메니아족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민족의 음식이 다. 궁전에 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한 바퀴 지네들끼리 거기 있는 셰프가 야 이 음식하고 이 음식 좀 섞여볼까 섞어봐. 하면서 거기서 또 2차 생산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음식 문화가 이스탄불 중심으로 이렇게 혼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음식 문화가 탄생한 거고 제가 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냐면 그 신문지 케밥이에요. 신문지 케밥? 이거 지금 말하면 진짜 한국에서는 이거 누구도 안 먹을 것 같은데 위생적으로 안 맞다고 해서 근데 저는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케밥은 신문지에다가 말라서 볶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때는 살짝 인생 느낌이 나와요. 그 잉크 냄새? 그 약간 진짜. 옛날에 그 충무김밥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기차 이동할 때 이렇게 그 뭐죠? 그 아, 근데 진짜 부대자루에다가 쌓아줬다고.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넣어서 그 볶는데 그 온도를 제대로 정리하시야 돼요. 왜냐면 온도가 높으면 신문지가 닿아요. 근데 그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번에 음식이 안 데울 건데 그건 이제 기술자들만 만들 수 있는 음식이래요. 저도 아 근데 그걸 반드시 신문지에 싸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신문지였어요. 예. 신문지여야만 한다는. 예.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뭐 안 먹으니까 그런 좀 외국인들 다니는 레스토랑들에서는 신문지 아니고 일반 깨끗한 종이로 하려고 하는데 그 잉크 냄새가 나야지. 아, 그 맛이 안 나요. 아니 한지도 있고 갱지도 있고 뭐 A4 용지 뭐 따로 있는데 이거 지금 판매합니까? 하는 가이드 있겠지. 물론 뭐 EU에 가입한다고 해서 EU만의 기준이 있잖아요. 아, 네. 깨끗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EU 때문에 우리가 못 먹게 된 음식 하나도 생겼어요. 이제 한국에서 곱창 같은 음식이 있는데 튀르키예에서 그 곱창을 어떻게 하면 이제 창 있잖아요. 창을 이렇게 막 말아서 숯 위에서 이렇게 구워요. 네네. 그래서 또 이렇게 겉에 뽑는 게 자르거든요. 네. 그거 너무 맛있는데 또 지금 EU가 이거는 우리 EU 위생 기준 안 맞다고 해서 금지시켰어요. 예,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야 이거 금지시키면 우리 EU 안 들어갈래. 예, 이 음식 없는 이유는 의미가 없다고. 없어요? 예. 네, 저 우리나라 그리고 참 셰프님 나오신 김에 저 평소에도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었는데 미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서도 뭐 그렇게 간판에 옆에다 이제 붙여놓고 그렇죠. 선정됐다라고 하고 근데 그게 사실
늘 수긍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대체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뽑는 건가. 그러니까 아마도 현지인들이 생각하는 음식 기준하고 식당 기준하고는 너무 다를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뽑는 건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혹시 셰프님 뭔가 이 미슐랭 가이드를 보면 아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데를 고른다라든가 약간 미슐랭 가이드를 우리가 참고하기에 좋은 좀 팁 같은 거 그런 것 좀 주시면 좋겠어요. 글쎄요,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평가의 기준을 비공개한다는 식의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한 잣대를 일반인들이 알 수는 없는데 대신 이제 뭐 별 같은 경우에는 별 하나는 어떤 거 뭐 별이 하나, 둘, 셋이 있지 않습니까? 요 등급을 나누는 기준만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거지. 말씀하시는 미쉐린 거죠. 인스펙터라고 이제 저희들은 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현지인인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출장을 온 경우도 있어요. 평가원. 아, 네. 그럴 수도 있다. 네. 평가원. 네. 네. 그 평가원들이 이제 2명 정도 이제 방문을 해서 음식을 먹어보고 이게 별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빕부르망이라고 하는 뭐 일종의 가성비 식당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가장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자면은 별보다는 빕구르망 가성비 식당이 일반인들이 가서 즐기시기에 가장 편안하고요. 좋죠. 네. 그다음에 나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선정한 별을 준 레스토랑 가고 싶다. 그러면 대부분 3스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쌉니다. 네, 대부분 호텔, 5성급 호텔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네.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그래서 못 없거든요. 먹었구나. 그래서 별을 꼭 먹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원스타나 투스타를 가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별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별을 하나 더 따고 싶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별을 2개 가지고 있으면은 반드시 3개를 따고 싶으니까 셰프가 엄청나게 열심히 할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투를 많이 가죠. 한국도 미슐랭에 선정된 그런 식당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엄청 많죠. 아, 이제 거의 예.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 10년이 조금 안 됐고요. 한국 음식도 이제 미슐랭을 받게 된 시대가 됐는데 네. 한국 음식이 실제로 전 세계적인 위상이 어때요 지금 현재? 셰프님 생각에 예, 한국 음식의 위상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뉴욕이랑 파리에 한국 셰프들 또는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한 식당을 열어서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라는 기사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셰프들이 해외 진출하는 경우, 그다음에 현지 음식을 하지만은 한국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상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죠. 이제 한국인으로서 아니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약간 항상 이제 비관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항상 이국적인 음식, 이국적인 문화에 매력을 느끼기 마련이고 그것이 뭐 트루키에 태국, 네.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걸 돌고 돌아서 이제 한국의 차례가 된 것뿐이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음식도 뭐 요리도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유행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다이어트,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또 환경 때문에 뭐 비건 선택하시는 분도 많고 이 요즘 트렌드는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점 그 주기가 짧아지는 건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예가 탕후루 한창 아. 뭐 유행하다가 지금 뭐 가맹점들이 문을 닫느니 많이 이런 기사들도 엄청나게 나왔었고요. 계속 다른 간식들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간식이 됐든 아니면 점심 메뉴가 됐든 꾸준하게 유행하는 메뉴들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 텀이 굉장히 짧아진 거죠. 비건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을 이슈로 네. 이제 동물성을 섭취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작이 된 건데 일정 부분 사회적인 부분도 있죠. 동물 권리 이야기하면서 동물을 죽이지 않고 아니면은 뭐 우유는 송아지를 위한 거다. 그리고 이제 달걀은 병아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동참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뉴들과 이런 대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건데 그것은 사실 폭발적인 붐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이미 이제 대기업들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많이 제품들을 생산을 했지만은 약간 그 규모가 좀 다시 원상 복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요소들, 다양한 접근들은 크게 봐서는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반드시 비건 대체품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찰 음식 같은 경우도 네네. 채식 요리고요. 그렇죠. 이 두 네. 가지가 접목이 돼서 또 다른 유행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한 트렌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박준호 셰프님이 좀 즐겨 하시는 요리법이 따로 있으실까요? 좀 뭐 예를 들어 좀 특이한 요리법이라던가. 제가요. 제가 특이한 요리법 글쎄요. 특이한 요리법은 장사를 할 때 많이 하죠. 네, 집에서는 가장 간단한 뭐 라면이라든지 라면. 역시 네, 라면. 네. 네. 어제 사다 놓은 빵으로 샌드위치 만들어 먹는다든지 딱 그 정도. 대부분의 셰프는 비슷할 겁니다. 집에서는 크게 그렇죠. 네. 네, 집에서 일 안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라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거요? 특별한 거요? 네. 나만의 요리법 뭐 특별한 비밀인가요? 요리법. 특별한 요리법은 사실은 뭐 분자 요리 이쪽이 가장 특별한 요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쪽보다는 클래식한 요리를 하는 편이어서 분자 요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으면은 이 재료를 완전히 액체화, 그러니까 즙을 내서 굳이 다른 이제 분말이나 재료들을 이제 더해서 젤리화 한다든지 아니면 결정화 한다든지 이런 네네. 것들이 전문 셰프로서 할 수 있는 좀 특이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클래식한 것 중에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재료의 조합 정도겠죠. 아까 얘기 나왔던 고추장과 버터 이것도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조합을 했을 테니까 네네. 새로운 조합들 연구는 계속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셰프님, 제가 그 라면도 실패하는 네? 진짜 네, 라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사람이. 네. 그렇군요. 뒤에 조리법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따라 했는데 맛없더라고요. 역시 라면은 누가 해줘야지 맛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구정원 선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커피 믹스도 제가 타면 맛이 없다라는 얘기 듣고 충격을 그렇죠. 받았어요. 네, 동지애를 네. 느꼈어요. 그런데 저희처럼 이제 똥손들이 네. 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간단한 요리법, 뭐 빵 하나라도 뭐라도 좀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팁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선 커피 믹스는 탔을 때 맛없으면 2개 넣으시면 되고요. 아, 어머. 그 생각을 네. 못했네요. 천재신데요? 와, 그 생각 못했네요. 그러네. 네, 물을 많이 넣으셨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2개 넣어서 드시면 아주 진한 아하, 진한 달콤한 라떼를 드실 수가 있고요. 커피 해결. 네. 해결. 집에서 뭐 식빵 같은 거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은 맛이 없어지잖아요. 사실 그렇죠, 제일 그런 좋은 경우가 거는 냉동에 보관하신 다음에 해동해서 드시는 게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관법이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이제 냉장에 넣어놓은 빵을 맛있게 먹을 거면은 인덕션이냐 가스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약불과 중불 사이 정도로 불 맞추시고 네, 식빵에다가 올리브 오일 올리브. 잔뜩 양면에 묻히셔서요. 팬에다가 이렇게 앞뒤를 이제 구워가면서 그냥 노릇하게 프라이팬에 이렇게. 드시면, 예. 오. 중불 안 됩니다. 중불과 약불 사이에서. 좀 왜냐면은 약한 소위 말하는 똥손 이시하는 분들은 네. 중불에 다 태우시더라고요. 아, 저 미래를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약간 보여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예. 어우, 저는 네. 중불에서 안 태우거든요. 네. 하지만 아. 약불과 중불. 근데 약불로 하시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안 구워 드시더라고요. 네, 좀 데워 답답하잖아요.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불과 중불 사이에서. 근데 요리 똥손의 심리를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귀찮아가지고 다 포기하잖아요. 네.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워 드시면 되는데 올리브 오일. 또 다른 방법은 네. 뒤지개를 이용해서 눌러가면서 구우시면은 바삭하게 그 뭐 옛날에 그 뭐였죠? 크러플? 뭐 이런 느낌으로 눅눅해지지 않고 바삭한가요? 그렇게 눌러가면서 해도? 눅눅해졌네 하시면 더 구우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 노릇하게 노릇하게. 토스트를 해서 드시면은 네, 맛있습니다. 네, 셰프님 옆에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진짜 빵에다가 올리브유라면 제가 몇 번 시도해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나 라면을 만나면 안 맛있어서 그러면 버터 버터. 하나 넣으세요. 라면에 맛이- 버터. 라면에 버터? 예, 너무 달라지고 너무 맛있었어요. 오, 생각도 못했는데요. 할랄 라면에 전문가예요, 할랄. 버터. 할랄 요리 전문가? 네, 알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먹을 건 정말 많습니다. 그 수많은 음식들 중에서 우리 박 셰프님께서 이거는 죽기 전에 꼭 한번 먹어봐야 된다. 하시는 음식 있으시면 음식이라는 거는 취향이라서. 취향이니까요. 네네, 맞아요. 홍어를 네.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반드시 하나 드셔보셔라 한다면은 네. 방송에 나오는 셰프 요리 한번 먹어봐라. 방송에 나오시면 왜냐면은 만족하든 실망하든 아이디어가 생기잖아요, 머릿속에. 방송에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셰프들이 요리를 하고 맛있어 보이고 뭐 다큐멘터리도 있고 아니면은 뭐 리포터가 나가기도 하고. 네, 네. 하지만은 방송에 나간 셰프의 요리 이런 것들을 먹어보지 않고서는 현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 나간 거 한번 찾아서 먹어봐라. 그것도 재미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얻을 것이다. 네. 정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도 그리고 기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새로운 음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새로운 음식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